법 지금까지 한 거 법 잠깐 스크린 해보죠. 지금 원고가 소재기에서 취소 판결까지 받아가지고 기속력까지 나왔기 때문에 원고는 구제된 거야 안 된 거야? 인용 판결까지 받았잖아요. 확정됐으니까 원고가 구제됐단 말이야. 거기까지니까 지금 한 5회차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했던 거를 조문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스크린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조문 보세요. 조문. 제1장 총칙의 1조 목적. 취소의 목적 기능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하나가 뭐죠? 세금 1,000만 원이나 허가에 대해서 인근주 및 의리 취소 갔을 때 갑이 취소 가거나 목적이 뭐야? 주관적 권익구제. 또 하나는 객관적 적법성 보장이 있는데 통설 판례는 주관적 권익구제에 있다고 본다 이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국민의 권익 침해를 구제하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취소송 등을 가면 취소송의 대상, 무효행성의 대상은 2조랑 1호에 무엇에 해당해야 되죠? 처분 등. 임전이니까 바로 갈 때는 처분이 하나. 그래서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그래서 구체적 사실과 관련된 처분의 특성이 뭐죠? 개구직. 그걸 확대시키면 개구직이잖아. 구체적 사실만 적어놓은 거잖아. 처분은 어떻게 하는 거야? 행정청,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금 행하고 있잖아.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5년간 의뢰게 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느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행정법을 집행하는 거지. 공인노무사법을 집행하는 거지. 공권력의 행사, 침입적 처분을 말하는 거죠. 등록 취소가 침입적 처분이지. 또는 그 거부는 허가 신청했는데 안 해주는 경우 거부 처분을 말하는 거지. 거부 처분. 그래서 거부가 처분이 되게 한 요건, 허가 신청에 대해 거부해서 거부가 처분이 되게 한 요건, 신청권이 필요한지 필요설, 통설 판례. 신청권이 없는 자가 신청했을 때 실익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권력 행사의 거부, 수익적 처분의 거부. 그 거부로 인해서 국민의 권익에 개구직 영향을 미칠 것. 공권력 행사도 개구직 영향을 미쳐야 되고 거부 처분도 개구직 영향을 미쳐야 돼요. 개구직이 무슨 뜻인지 알지? 개구직의 반대말이 뭐야? 일주간. 일주간의 성질을 갖는 행정작용이 뭐야? 법규명령이잖아. 법규명령. 행정입법 중 법규명령은 왜 간접적이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행정행위에 개입이 있어야 면허 취소나 허가나 거부나 이런 집행에 개입이 있어야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정작용 및 그 다음에 심판을 거치게 되면 행정심판 재결도 처분이다. 재결. 그래서 공권력의 행사 거부의 즉 처분인지, 처분은 지금 행정소송법이니까 권익구제 절차법에 있잖아. 절차법. 절차법에 있는 처분이라는 개념하고 절차법의 반대말이 뭐지? 실체법. 공인노무사법, 소득세법, 건축법, 행정작용, 등록 취소, 허가, 세금 부과 등의 실체, 준의 형절을 갖고 있는 실체, 그게 행정작용의 실체란 말이야. 수많은 행정작용 가운데 처분의 성질을 갖는 것만이 대상적격을 충족한다. 그 기준으로 실체법상의 학자들이 만든 개념이 뭐지? 법률행위적 행정이란 말이야. 법률행위적 행정이. 민법처럼 법률행위,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서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 자유에 회복시키는 허가, 포괄적 법률관을 설정하는 특허, 기본적 법률행위를 완성시키는 인가, 성립 당시 하자로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취소, 사후적 사유로 소멸시키는 철회 등의 법률행위적 행정이면 무조건 처분이다. 실체법상의 행정이 특히 법률행위적 행정이면 처분에 해당한다. 일단 기준을 잡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즉 절차법상의 처분이 무엇인지 실체법을 기준으로 해서 잡는 거예요. 그게 실체법적 처분 개념설이야.
안 배웠지만. 넘어가고. 처분의 반대말이 뭐지? 처분은 뭔가 한 거잖아. 자기. 자기의 반대말이 뭐야? 부작위. 부작위는 무슨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지?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처분은 무슨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야? 단순 위법이면 4조 1호의 취소소송. 중대 명백한 위법이면 무효확인소송. 부작위는 4조 3호의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3조. 세금 부과든 허가든 거부 처분이든 부작위든 그 권력 작용에 대항하는 소송이 항고소송이고, 항고소송이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무슨 소송이야? 취소 무효확인 소송. 부작위를 대상으로 제기하는 소송이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이란 말이야. 그게 4조에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런 위법한 처분 때문에 국가배상 법률관계가 생긴다. 그럼 다수설은 위법한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공법상 법률관계, 국가배상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국가배상 소송은 다수설에 의하면 당사자 소송으로 보고 있다. 그다음에 4조 항고소송의 종류. 단순 위법이면 단순 위법한 처분을 취소는 전부 위법일 때. 변경은 언제 나온 거죠? 일부 위법일 때. 전부 인용, 일부 인용을 구하는 소송이다 이 말이야. 2호의 무효 등 확인 소송은 처분 등 효력 유무에서 무효가 중대 명백한 위법이야. 중대 명백한 위법 등의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에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무슨 소송이야?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취소소송 위주로 다 설명을 하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준용하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준용을 하는데 준용하지 않거나 다른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배웠지? 무효확인 소송에서 사정 판결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취소소송과 다른 점으로서 사정 판결이 인정되지 여부, 그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조 법 적용례 1항.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다른 법률이 개별 행정법이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 없는 경우에는 이 뜻이잖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노동법에 있었지. 소송에 관해서 노동법에 진호위의 구제명령에 대해서 사용자 갑이 불복할 때 중노위 거친 다음에 기각직이 나왔어. 그럼 구제가 안 돼서 법원에 소송 갈 때 소송 요건에서 세 가지 특칙이 있었죠. 그게 뭐야? 대상적격 예외적인 재결주의, 재결만이 대상이 되고, 피고적격 중노위 위원장이 피고가 되고, 그 다음에 기간이 15일 내에 가된다. 그런 게 특별한 규정이에요. 노동법의 특별한 규정이 특별행정소송법이고, 그를 제외하고는 이 법, 행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래서 개별법에 대해서는 행소법이 일반법이야. 그래서 노동법의 구제명령에 대한 소송이 단순 위법인 취소는 간다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으니까 기각직에 대해서 취소는 갈 때 노동법이 없으니까 행소법 4조 1호에 대해서 1호에 의해서 취소를 제기하는 거야. 그건 뭔지 아시겠지? 그 다음에 2항. 또 행정소송은 민소법 등에 대한 특별 규정이에요. 그래서 행정소송에 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을 규정하는 게 관할의 관할, 삼심제. 삼심제는 법원조직법에 있지 행소법에는 없어요. 그래서 행소법에 없으면 일반법인 법원조직법, 민소법 등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법 적용 순서가 개별 특별행정소송법,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 등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예요. 관할은 이제 안 배웠고 넘어가고, 관련 청구서 10조, 9조 10조 넘어가고, 11조 넘어가고, 12조가 뭐지? 자, 법전을 만들 때에는 소송의 주체를 먼저 두어요. 소송의 주체. 소송의 주체, 법원이 먼저 나오겠죠. 법원이 관할의 관할. 재판 관할은 소송의 주체 중 법원에 대해서 정하는 거야. 법원. 어느 법원에 제기할 것인가. 그게 관할이야. 그 다음에 법원이 누구의 다툼을 해결해 주는 거죠? 당사자. 그 12조 위의 제목이 당사자잖아. 당사자. 당사자는 누구와 누구를 말하는 거야? 원고와 피고. 그래서 12조에 원고적격 두었으면 13조에는 뭘 두는 거야? 피고적격을 두는 거지. 이해가? 12조는 원고적격이 있는데 다설에 의하면 1무는 원고적격,
이문은 협의의 소익으로 이해한다. 구별설. 그래서 원고적격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의는 자. 그게 문제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라고? 침입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에요? 아니면 제3자예요?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왜냐하면 통설판례에 의하면 사익보호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사익보호 규정이 다 있다고. 근데 제3자가 제기할 때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제3자가 제기하는 소송의 형태가 어떻게 되지? 경업자, 경원자, 인인소송 등. 그런 경우에만 원고적격이 문제되는 거예요. 특히 인인소송이 기본인데 이때 법률상 이건 어떻게 판단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건축법이 또는 국토법, 관계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도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 인근주민 의례 1조 조망사익도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 인근주민 의례 어느 방향이었을 때 법률상이 있었죠? 정부 방향. 그 다음에 협의 소익은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 되면 원래 협의 소익이 없는 건데 그때도 자 기간의 경과 배웠죠? 기간의 경과 정지 3월을 받았는데 환경업자가 3월 기간이 5월 1일이 돼서 경과했죠. 경과되면 업무가 가능해서 5월 1일이 되면 정지 3월 처분이 소멸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래 소익이 없는 건데 예외적으로 그 정지 3월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언제 있었죠? 가중처분. 등록 취소라는 가중처분 받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 정지를 없애놔야 등록 취소를 안 당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경우에 현재 판례는 비록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시행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에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규칙으로 본다 하더라도 가중처분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업무정지 3월 처분의 취소 판결을 구할 법률상 회복되는 이익이 있다. 즉 취소 판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기억나죠? 사례집으로만 공부하면 기억이 난단 말이야. 아, 이 사례였지? 거부 사례는 뭐였었지? 처음에 한 거. 노조 설립신고 반려 거부 사례였었죠. 그 경우에는 자완신, 수요신으로서 노조로서 단체 협상 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쳐서 처분에 해당한다.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 기억나면 되는 거야. 그게 사례집의 위력이야. 그냥 기본서로 쭉 하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대상적격 그거였고 원고적격 사례집에서 한 게 경업자성 했었지. 담배 소매인 지정 사건. 허가업자였는데 시험 본 건 뭐였었어? 올해 시험 본 특허업자였었죠. 시외버스 사업자. 그땐 장래 기대이익이고 이익 침해가 없기 때문에 원고적격 충족되지 않는다. 이게 판례였었잖아요. 그 다음에 협의의 소익은 기간 경과인데 등록 취소라는 가중처분이 있었을 때. 평일반이 장점이 이거라고. 기억이 난단 말이야. 주말반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썼는데도 기억이 안 나. 왜? 우린 보통 사람이란 말이야. 천재는 보자마자 기억이 나.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천재가 있어. 천재라는 건 해당 부분에 대한 천재일 뿐이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천재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야.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천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은 현명하게 상식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사회는 뭐 천재를 굉장히 부각시킨다. 천재가 되면 불행해져. 무슨 개소리야. 일반 사람도 불행한데 천재는 얼마나 불행하겠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하늘이, 부처님이, 알라가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진 않아. 하나를 주면 하나를 부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자기 상황에 대해서 너무 열받아 하지 말라고. 별것도 아니야. 왜? 내 상황이 고정됐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끝나는 거야. 나를 변화시켜야 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소제기하려면 일단 심판을 거치게 되는데 18조에 18조 다음에 19조가 뭐죠? 19조가 원칙적인 원처분주의죠. 18조 다음에 19조를 왜 둔 거야? 19조는 심판을 거치면 처분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거치게 된 경우가 18조니까 18조에 전치를 두고 심판 A2를 거치게 되면 처분이 두 개이니까 판결이 모순되니까 하나만 대상으로 한다. 원칙, 원처분주의 19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19조는 대상적 격이야. 그다음에 18조는 1항 본문은 뭐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 원칙 임전. 1항 단서 다른 법률이 필전이죠. 다른 법률이 뭐였었지? 세공도. 그중에 풀어본 게 뭐였었지? 공무원. 근데 A2가 오인한 경우지. 원래 각하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본안심리 일부 인용을 한 거잖아. 기억나? 판례는 누구 기준설? 청구인 기준설. 청구인 기준설에 의하면 각하제기를 했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불충족이야. 필전 불충족. 그래서 그 경우에는 심판가 A2 기준설로 택해서 필전 충족한다. 했던 사례 기억나죠? 오케이. 19조는 A2를 거치게 되면 A의 원처분과 A2의 재결처분이 있었을 때 감중을 제외하고는 19조 원처분주의다. 그래서 본문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처분은 무엇을 말하는 거지? 원처분. 원처분주의 하에서 원처분이 대상. 그래서 원처분주의 하에서 원처분이 무엇인지 찾기 했었지. A2 갔는데 뭐가 나왔을 때? 일부 인용이 나왔을 때. 공무원 파면당했는데 해임이라는 변경 제일이 나왔을 때. 오늘 쓴 건가요? 오늘 쓴 거. 정지 2월이었는데 A2가 가지고 정지 1월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변경해라. 변경 명령이 나오고 후속 변경 처분이 나왔을 때. 그때 불복할 때 무엇이 원처분인지 찾는 거잖아. 요 19조 본문의 원처분이 무엇인지. 통설 판례 뭐지? 어느 경우나 변경된 원처분설이야. 변경된 원처분설. 당초부터 과징금 1200이 3월 10일부터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 다음에 공무원 사건의 경우에는 해임이 당초부터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해하시죠? 변경된 원처분설. 그 다음에 20조 제소기간. 제소기간 1항. 1항은 처분이 있음을 알았으면 안날. 그 다음에 알지 못하면 2항에 있은 날. 1항의 안날은 다시 임전이니까 심판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본문. 그 다음에 단서는 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 오늘 쓴 거죠. 변경 명령 제기를 있어서 4월 26일 날 송달받았지. 맞아? 4월 21일 날 송달받았지. 4월 21일 날. 송달받아서 변경된 원처분설에 의하면 3월 10일자 1200이 대상인데 A2를 거쳤기 때문에 20조 1항 단서에 따라서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4월 20일부터 90일이 되는 7월 21일까지 제기한다. 이게 오늘 사안의 해결이잖아. 어제야? 미안. 그 다음에 요건심리, 본안심리인데 심리, 4절 심리. 심리 25조, 26조는 무엇과 관련된 내용이죠? 특히 26조. 26조 뭐야? 그래, 변론주의 관련된 거잖아. 변론주의 관련해서 이게 오늘 쓴 거지. 예. 변론주의 관련해서 여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으로 증거조사 3항에 대한 직탐주의 내용이고 3에 대한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1에 대한 직탐주의 내용이니까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판례 원칙 변론주의, 예외적인 직탐주의. 기억나죠? 보충적 직탐주의설. 오늘 쓴 거지. 변론주의 관련된 26조 쟁점을 쓸 때는 어느 경우에 쓰는 거라고? 이념 보유한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한, 여기 나오잖아. 주장하지 아니한. 입증 책임 조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입증 책임 언제 쓰는 거라고? 사실 주장은 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진위가 불명인 경우. 됐어요? 네, 오늘 한 거. 오늘 한 게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효력, 특이한 판결이 28조의 사정 판결, 기각 판결하는 거. 오늘 한 거. 그 다음에 취소 판결, 인용 판결이 확정되면 29조 1항의 제3자 형성력. 그 다음에 30조의 기속력. 이게 오늘 한 거. 다 했죠? 한번 쭉 훑어본 거야. 여러분 혼자는 훑어보기 힘들어. 나하고 같이 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끄덕여지는 거지. 잘 가르치지. 믿고 따라오면 돼. 저한테 노동법도 이렇게 가르쳐달라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제가 몰라서 안 가르치는 게 아니야. 바빠서 안 가르칠 뿐이야. 나 대신에 내가 말하는 거를 글로 좀 써주는 사람, 비서가 있으면 내가 다 가르쳤어.
법학은 한번 익숙해지면 쉬워요. 한번 이렇게 딱 통해하면 민법이 됐든 뭐 형법이 됐든 금방금방 해. 근데 그 통하는 게 어려운데 처음에 누구하고 같이 시작하느냐가 결정타가 된다고.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연기지만 지금 5회째 했는데 얘가 점점 재밌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동기부여를 해드렸어. 자격증을 따면 나한테 많은 기회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연기에 어렵지만 해봤더니 쓸 수 있겠네. 5회차 했는데 그런 감이 든다. 그럼 성공한 거야. 기억이 안 나는 건 아까 빵빵 터졌지만 그거는 당연한 거다. 내 자신이 한심해 보일 정도로 당연한 거다. 왜 당연한 거야? 완전 전문 용어니까. 글자 하나하나가 다 전문 용어야. 그것도 영어에 I am Tom, I'm going to go to bed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쉬운 단어가 아니라 완전 전문 용어로 다 때려버리니까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지. 그래도 이 정도 틀을 잡고 철골 구조를 세우고 가면 나중에 훨씬 쉬워진다 이 말이에요. 수고하셨고요. 일단 일주일 지났는데 일주일 중에 일요일이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이다. 그러면 평일반 하시는 분들은 일요일에 오전, 오후 정도는 쉬어줘야 돼요. 우리가 계속 달리면 죽어. 마라톤 봤지? 맨날 앞에 확 뛰어나가는 애들 다 꼴찌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일정한 리듬을 가져야 돼. 일주일 중에 나를 긴장시키는 게 6일이었으면 하루 정도는 쉬어줘야 된다. 하루를 풀로 쉬면 월요일날 시작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전, 오후 쉬고 저녁부터 조금 이렇게 감을 앞에 했던 거를 그냥 스킵 정도 하는 거. 이렇게 법정 보듯이. 이렇게 하고 나서 좀 예열을 한 다음에 공회전을 한 다음에 월요일날 시작해야 월요일 무리가 없단 말이야. 그거를 1년 내내 꾸준하게 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게 성실성이야. 성실한 사람이 이기는 거지 대가리가 IQ가 250이라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실한 사람이 무조건 이겨. 진짜야. 성실하려면 정신적으로 평온해야 돼. 근데 대부분 다 문제가 있죠. 두 번째, 몸도 건강해야 돼. 그래야 이 평균적을 계속 유지해 가는 거지.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손흥민 선수는 엄청난 정신력을 갖고 있는 거야. 어렸을 때 중학생 때부터 함부르크 독일에 가가지고 혼자서 엄청 울면서 이겨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멘탈이 엄청 강하다고. 그 사람도 수없이 울었어. 그렇지만 숙달 하면서 자기를 컨트롤해 왔기 때문에 안와 골절이 와도 다시 회복해서 뛰고 이런단 말이에요. 저희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연습하는 것이지 한 번에 만들어지진 않는다고. 계속 이거를 일주일 연습했으면 성공, 하루 연습해서 성공, 일주일 연습해서 성공, 한 달 했으면 성공, 한 달에 알차게 찼어. 그 다음 또 한 달 연습, 실수할 수 있어. 또 연습, 또 연습. 이렇게 해서 평균치를 쭉 유지하면 다 붙어요. 아시겠죠? 너무 멀리 보지 말고 하루에 충실하게.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